문 닫을 위기에 태국 병원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오징어 게임 속 특전사 출신의 한마디가 이 허름한 병원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수안나, 이게 말이 돼? 어제는 중국, 오늘은 베트남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원장님 메일함이 터질 것 같아요. 파리만 날리던 대기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까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만든 기적,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방콕의 성전환 클리닉에서 7년째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낡은 건물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 마치 우리 병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 늘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녀요.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복도는 칙칙하고 대기실의 낡은 의자들은 삐걱거리죠. 매일 아침 청소를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접수대 앞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술이 고작 3건, 이번 달은 아직 한 건도 없죠. 박 원장님은 매일 한숨만 쉬십니다. 수안나, 우리도 이제 다른 병원처럼 일반 성형으로 전환해야 할까? 트랜스젠더 수술은 우리 병원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간호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설 좋은 큰 병원으로 갔겠지. 쓴웃음만 나누는 우리들이에요. 태국이 트랜스젠더 수술로 유명하다지만 그건 대형 병원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복도 끝 수술실은 먼지만 쌓여갑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들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10년 전 장비를 쓰고 있어요. 박 원장님의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시설만큼은 경쟁력이 없죠. 매일 저녁 병원을 나서며 허름한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언제부턴가 S자의 전구가 나갔지만 교체할 엄두도 못 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 갑자기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보고 연락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그날부터 우리 병원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전화를 건 외국인 환자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에서 한국의 특전사 출신 참가자가 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한 장면을 보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큰 병원보다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전화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대만에서, 그 다음 날은 베트남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모두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특전사처럼 강인한 사람도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술 예약이 10건으로 늘었어요. 박 원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예약 차트를 몇 번이고 다시 보셨죠. 수안나, 이게 정말 우리 병원 예약 현황이 맞나? 그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병원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놓여있던 낡은 의자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로비의 형광등도 교체했어요. 매일 아침 청소도 더 꼼꼼히 하게 됐죠. 파리가 날아다니던 로비에는 이제 소독약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박 원장님은 오랜만에 활기찬 목소리로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낡은 수술 장비도 조금씩 새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전화벨이 울립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아시아 각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 병원에, 아니 태국의 의료계에 얼마나 큰 파도가 밀려올지. 낡은 간판의 S자, 전구를 교체하던 날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급하게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원장님, 컴퓨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것 같아. 박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퇴근길에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한 장면이 가져온 작은 기적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저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메일을 쏟아내던 박 원장님의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수안나, 이게 다 뭐야? 박 원장님의 한숨 속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려가 보니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국의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죠. 오징어 게임 이후 환자 문의가 폭주했다고 들었습니다. 특전사 출신 참가자의 발언이 태국 의료 관광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 의료진들의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박 원장님은 당황하신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조용히 환자들의 새 삶을 도와왔을 뿐입니다.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기자들이 떠난 후 박 원장님과 저는 늦은 밤까지 병원에 남아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중국의 최대 의료재단에서 협력을 제안했고 일본의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의료진 교류를 요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기사에 우리 병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바꾼 태국 의료의 새 지평 큰 제목 아래 박 원장님과 우리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한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의료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태국이 가진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가 나간 후 병원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죠. 그때마다 박 원장님은 우리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답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님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심과 기회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예요. 회의실 창밖으로 맑은 방콕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맞이하게 될지. 회의가 끝나자마자 병원은 부산해졌습니다. 낡았던 수술실 장비들이 최신식으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병실도 하나둘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건 꿈인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병원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입구에 깨진 타일은 반들반들한 대리석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대기실 의자들도 포근한 소파로 교체됐어요. 매일 아침 파리가 날아다니던 로비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예약자는 일본에서 온 마코토였어요. 수술 전날 밤 마코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참가자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제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다음은 타이완에서 온 린이었습니다. 린은 집에서 쫓겨나 10년간 홀로 살아왔대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간호사들은 각국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도 매일 밤 유튜브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박 원장님은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하시느라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계시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베트남에서 온 투안이에요. 투안은 수술 후 처음 거울을 봤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 환자들의 후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새로 온 삶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환자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갔죠. 수술실이 바빠지면서 의료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병원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립니다. 하지만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 응급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불법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이 생긴 거였어요. 정식 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원장님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을 서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수술을 마친 환자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루하루가 드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환자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났어요. 우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병원의 변화를 지켜보던 큰 의료재단에서 인수 제안을 해온 겁니다. 더 큰 성장의 기회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죠. 박 원장님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료재단의 인수 제안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시설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늘어난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대기실은 늘 북적거렸고 수술 예약은 6개월 뒤에나 가능했죠. 간호사들은 연이은 야근에 지쳐갔어요. 저도 일주일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붉게 충혈시킨 채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박 원장님도 수술을 연이어 하시느라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마취과 의사가 투약 실수를 할 뻔한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모든 의료진이 등골이 오싹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수 언론에서 우리 병원을 겨냥한 기사를 냈어요. 과열된 의료 관광,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자들은 우리 병원 앞에서 환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일부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박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한나 이러다가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저는 문득 오징어 게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참가자들의 모습이요. 원장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말에 박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먼저 의료진을 세 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술 일정도 재조정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죠. 환자들에게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의 노력을 이해해 주었죠. 오히려 간식을 사들고 와서 지친 의료진들을 응원해주는 환자도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달라졌습니다. 피곤해도 서로 웃으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맡았고 바쁜 와중에도 잠깐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것처럼요. 보수 언론의 비판에도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의료진 관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투명한 소통이 신뢰를 만들어냈죠. 의료진들도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의 사례는 다른 병원들의 모범이 되었죠. 지금도 우리 병원은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서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의료재단의 인수 제안? 박 원장님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나가 보자는 게 그의 결정이었죠. 오늘도 병원 복도에는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립니다. 피곤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때로는 한 편의 드라마가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도요. 저는 매일 밤 업무 일지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환자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납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K-팝 콘서트장이 되어버렸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 드라마 맞추기 게임이 유행이에요. 환자들이 말하는 드라마 장면을 누가 먼저 맞추나 내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들 너무 많이 보신 거 있죠? 특히 재미있는 건 박 원장님의 변화예요. 엊그제는 수술실에서 이 정도면 오징어 게임 우승감이죠? 라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더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주시려는 거였는데 다들 웃음이 터져서 수술 준비가 잠시 멈췄었어요. 병원 식당 아주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연구하신다면서 매일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세요. 김치찌개는 이제 우리 병원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답니다. 환자들이 이게 드라마에서 본 그 맛이에요. 라며 좋아하시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실수를 했어요. 환자 차트를 보다가 습관처럼 아이고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중국 환자분이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후유증이었죠. 간호사 휴게실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가득해요.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박 원장님이 보시고는 우리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릴까? 라고 농담하셨죠. 요즘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드라마처럼 해피엔딩 될 거예요. 그쵸? 저희도 모르게 네, 우리가 PD니까요. 라고 답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에 한 페이지를 함께 쓰고 있나 봐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건 결국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꿈 덕분이 아닐까요? 이제는 저도 퇴근하고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다음에 환자분이 아이고 하시면 제가 먼저 알아들을 수 있게요.